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발언하자 검찰은 이틀 후인 18일 전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9월 18일자 대검 주최 유관기관 대책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얼마나 낮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표현의 자유 억압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지난 10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통제한 전단 4천여 장이 건물 옥상에서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총리님, 맨 위에 수배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단을 배포한 이하라는 작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무려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제명이 어이없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조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침입해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를 적용하자니 인격을 경멸한 의사표시보다는 풍자와 해악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성립연부도 불분명하고 또 친고죄라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 내용을 대통령 모독이라 생각해서 처벌한 건데 정작 죄명은 건조물 침입죄. 전단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물 침입 행위는 대통령 모독하고도 관계가 없죠. 게다가 출입문 손괴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무리하게 정의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님, 만약에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였다면 경찰이 굳이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해서 입건했을까요? 일반적인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인이 승낙 없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주인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보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의사불벌죄나 또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분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또는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바로 그 명예훼손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기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만큼 뭘 의미하느냐?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검찰, 경찰 권력이 적극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 의사에 맡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범죄, 지능범죄, 민생범죄, 구조적 고압 이런 거 관계가 없잖아요. 검찰이 그런 범죄 처벌에 나서야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왜 피해자 의사에 맡겨져 있는 거를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십니까? 의원님, 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있습니다. 모든 명예훼손에 대해서 검찰이 다 먼저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아주 악성의 명예훼손이 있을 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건의 글이 사이버상에 올라옵니다. 그 많은 글 중에 선제적으로 수사한다면은 당연히 선별해서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의적이고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공격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사건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고소를 해야만 그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장관님. 사업위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은 인식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영리법계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하지 않고 민사분쟁으로 해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고 명예훼손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륙법계에서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권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은 우리 실적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이 총평인데요. 당사자국은 명예훼손죄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안에서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헌법 37조에 따른 일반적 유보 조항에 따른 제한, 바꿔 말하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크 라르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대중에 대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 필수 요소다라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외국 기관의 외국 단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구애될 수는 없고 우리의 법현실, 우리의 국민들의 감정, 또 우리가 당하는 그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 권력의 행사도 자제돼야 된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죠. 대통령과 정부도 어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어류를 범한 경우에 그 파괴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독이 됩니다. 일방통행의 부통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또 합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넓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합리적이냐 또 주장이 있다고 해서 다 합법적이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의 한도를 넘은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인가 묻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권력 개입은 자제되고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